자, 그럼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좀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1884년에 알렌 선교사와 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은 미국의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에 이 사람들이 영향을 엄청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같은 청년의 때에 성령 세례를 받고 3차 대각성 운동에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란 땅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근대화라는 걸 합니다. 근데 1910년에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어요.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았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요즘 드라마를 보면 너무 황당한데 조선이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나라처럼 나오지만 그때 당시의 조선은 전 세계에서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분제가 극심한 나라였어요. 미국이 흑인 노예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욕먹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조선은 어떤 나라냐? 엄마가 노비면 자식이 다 노비였거든요. 노비 종모법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전 국민의 한 50% 이상이 노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반 쌍놈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수탈을 해갔어요. 실제적으로 일제시대보다 조선시대 양반이 수탈한 게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그 일제시대에 많이 길러내셨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운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 해방은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선물처럼 주어진 해방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이제 좀 그만 힘들고 노예로 살고 이제는 좀 해방을 해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죠. 그리고 그 1945년부터 48년을 우리가 해방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해방공간 이 3년 동안 북한은 소련군이 먼저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왔죠. 미군정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은 김일성과 그 소련군이 들어오자마자 1946년부터 착착착착 공산주의 국가를 세울 준비와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남한은 어땠냐? 엄청나게 분열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은 세 파로 나뉘었어요. 국제공산주의파,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파. 근데 나중에 이 국제공산주의파와 민족주의는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김일성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김일성과 자유민주주의 이승만이 남았어요. 근데 이 세 파의 흐름은 지금도 한국 정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유엔과 미국의 지지를 받았죠.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공산화가 되지 않은 나라는 남한밖에 없습니다. 그 소련과 국경을 맞이되는 40여 개국, 폴란드, 동유럽 다 공산화가 됐거든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국, 승전한 연합국의 일원이었어요. 미국과 영국과 그 소련이 같은 편이었단 말이죠. 더 악한 히틀러랑 싸우기 위해서 처칠과 루즈벨트가 눈물을 머금고 스탈린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소련군이 유럽에서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이 독일하고 싸우다가 정말 전리품을 요구할 만한 당당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소련조차도 소련의 그 공산혁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어떤지 사람이 잘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도 야 나라에서 그냥 막 나눠준대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어땠냐? 국민이 문맹률이 한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80%였어요. 그리고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 했더니 다 공산주의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수탈당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공산주의 되면은 나라에서 다 나눠준대, 공짜로.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다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근데 이승만이란 이 괴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나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1948년에 5월 10일에 우리가 처음으로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헌법 만들어서 그 헌법 만들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거를 반대하고 방해했던 세력이 남노당이었어요. 남노당이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정당이었는데 그 남노당에서 제주 4.3과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주 4.3은 남노당에서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기 위한 그 남노당의 공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가 아닌 민간인도 섞여가지고 희생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주 4.3이 한 번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6.25 때까지도 계속 싸움을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공산당하고 국군이 거의 6년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여수 순천은 짧게 한 번에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수 순천은 군대에서 일어난 반란이었거든요. 제주 4.3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때 공산주의에 경도된 군인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숙청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때 당시는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주 4.3에 지금으로 치면 6.4 3기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되게 많았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도 남노당 출신입니다. 어쨌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숨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결과 다 이렇게 정리하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남한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했죠. 북한은 그 해방 공간에 뭘 했냐? 내부 숙청을 했습니다. 그 내부 숙청을 하는데 1번이 기독교죠. 그래서 북한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듣던 곳이었는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을 거의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 해방 공간에 북한에서 도망 온 사람들, 그 실향민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영락교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독교 지주 엘리트 이런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개조를 했죠. 토지를 다 무상으로 뺐고 무상으로 나눠준 다음에 다시 국가가 다 뺏었어요. 집단 농장 만들고 말 안 들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죠. 그 시스템이 지금 80년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남한은 자유시장 경제라서 농지 개혁을 했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어요. 그 말은 뭐냐? 나라에서 좀 싸게 샀어요. 지주들한테 내놔 이래가지고.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공짜로 주지 않고 몇 년 동안 니네가 소출의 몇 프로를 5년인가 30%를 이렇게 내면은 이 땅이 당신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주들이 불만이 많았지만 그 지주들은 땅 대신에 돈을 가졌죠. 그걸로 농사를 안 짓고 사업을 했어요. 공장을 짓고. 그래서 근대화가 됐고요. 농민들은 6.25가 딱 터졌는데 북한의 김일성하고
이 남로당의 이 짱이었던 박헌영이 우리 밀고 내려가면 농민들이 다 만세하고 우리를 환영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농민들이 토지 개혁을 했잖아요. 내 땅을 갖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에 다 반대하고 일어난 겁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나중에 박헌영은 잘못했다. 네가 정보를 잘못 줘갖고 우리가 6.25 남침을 했는데 졌다. 이래서 북한에서 미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당해요.